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흔히 키우는 타란툴라가 대외성, 교목성, 버로우성 이렇게 크게 세 개 성향을 띠고 그렇게 삼성으로 분류를 하는 분류법이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합의 시장에서 대외성으로 키우는 아이들, 교목성으로 키우는 아이들, 그리고 버로우성, 지중성으로 키우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한 종씩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개체 같은 경우는 멕시칸 블러드렉. 브라키펠마는 아니고 아포노펠마라고 사이테스에 해당되는 종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되게 굉장하게 멕시코 쪽에 사는 타란툴라들이 되게 색깔이 이뻐요. 좀 붉고 이제 천적을 보고 이제 이게 위협하는 색깔이래요. 보호색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는 야생에서 천적이 뭐가 있죠? 새예요. 얘네들 사는데 되게 새가 많아요. 앵무새요? 작은 독수리나 일반적인 야생 조류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아예 어떠한 구조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흙만 있어도 되게 잘 살아요. 배회라는 말이 이렇게 뭐 야생에서는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종종 나와서 먹이를 찾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발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서 보통 거미 같은 경우는 자기 굴이나 거미줄에 가만히 있다가 거기 걸리는 먹이를 사냥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척박한 데 살아요. 실제로 멕시코 사막 쪽 좀 고원지대? 되게 생물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애들이랑 먹이를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뭐 다른 배회성 애들도, 배회성 타란툴라들도 비교적 이제 다른 거미들보다는 먹이를 좀 찾기 힘든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먹성도 세 개 중에 제일 좋아요. 전화가 와서 잠시 끊겼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회성 개체들이 먹성이 제일 좋아요. 교목성이나 버로우성에 비해서 먹성이 비교적 가장 좋은 편인데, 평균적으로는 그 이유가 먹이를 찾기 힘든 환경이라 더 먹이를 보면 더 강한 집착을 해요. 이제 구할 수 되게 쉽지 않은 기회라 최대한 더 사냥하고 최대한 더 뱃속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시면은 도마뱀도 레오파드 게코가 먹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먹는 만큼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걔네는 야생에서 어차피 지금 사람이 급여하는 만큼의 먹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성이 좋게 진화한 애들이라 먹성이 좋은 개체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반려동물이 됐건 어느 정도 급여량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들처럼. 두 번째로는 교목성. 이제 제일 타란툴라 하면은 화려한 타란툴라 하면 거의 1순위로 뽑히는 타란툴라인데요. 안틸레스 핑크토라고.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사육장 열지도 않았는데 거미줄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자신의 은신처를 만드는, 얘네들도 남미 쪽에 서식을 하는데 카리브해 쪽에 사는데 거기 처마 밑 뭐 아니면 나뭇가지 사이 이런 데에다가 거미줄을 쳐서 사는 타란툴라들이고요. 색깔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뻐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유체가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빨갛네요? 네, 유체 때는 어렸을 때는 완전 온몸이 새파랗다가 보석처럼 생겼다가 이렇게 자라면서 새빨개져요. 굉장히 이쁜 색깔을 띠고 있고, 교목성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뭐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버로우성처럼 땅속이 습도가 더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고, 너무 이제 환기가 안 되는 환경에서는 뚜껑 쪽에 이렇게, 지금 이 사육장도 타공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사육장이라 뚜껑 쪽에 집을 지은 거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사육할 때 뚜껑 열 때마다 거미줄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게 뚜껑 쪽 말고 옆쪽에 타공을 해주면 그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돼요. PS 케이지나 이런 다른 채집통 같은 경우는 뚫기 좀 힘들긴 한데, 그냥 간단한 플라스틱 통 같은 경우 옆쪽에 타공을 해주시면 핑크토리오나 오너멘탈 키우실 때 통 뚜껑 열 때 거미줄이 부서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버로우성. 흔히들 이제 흙 키운다고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사육장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이 코르크보드나 유목처럼 구조물을 넣어주면 땅속에 들어가기 되게 좋아요. 그냥 흙만 넣어줬을 때는 버로우를 좀 잘 못하고 굴을 이제 반만 파놓고 이제 배회성과 버로우성의 절반 정도 느낌으로 지내는데, 구조물 해주면은 구조물을 바탕으로 입구에 거미줄이 지금 카메라엔 잘 안 잡히거든요.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산란이 의심이 되는 개체라 이거를 파서
끌어올려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새파란 타란툴라예요. 코발트 블루라고 되게 사납고 독도 시중에 애완동물로 분양되는 거미 중엔 강한 편이라 따로 꺼내서 보여드리기는 살짝 위험한데, 이렇게 야생에서처럼 굴을 파고 살아가는 거미예요. 타란툴라는, 애완용 타란툴라는 이렇게 지중성, 배회성, 그리고 교목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간단하게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최소한 세팅이에요. 그냥 사육장에 거미줄 칠 수 있게 상단 구조물 많이 넣어주고, 교목성 같은 경우는, 지중성 같은 경우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흙을 높게 깔아주고, 굴을 파기 좋은 구조물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 배회성 같은 경우는, 배회성이라고 무조건 배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환경에 맞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재는 유사시 보로 가능할 정도로 좀 한 최소 몸 길이 정도는 깔아주시고, 물그릇 정도만 세팅해 주셔도 되게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밥은 주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종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거의 다 맞고요. 탈피 주기 때만 빼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주셔도 되고요. 너무 많이 주시면 또 안 좋아가지고, 먹이 주는 기준이 이제 체장이라고 해서 다리를 제외한 몸 길이만한 귀뚜라미 기준으로 2마리, 3마리 정도면 딱 적합합니다. 성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더 많이 주셔야 되고. 이상으로 영상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민구 인사.